지난 2일 도내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 사이 도내에서는 SFTS로 모두 25명이 사망했습니다. 봄나물의 제왕이라 불리는 양구 곰치 출하가 한창입니다. 오는 주말에는 곰치 축제가 열려 곰치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 행사 등이 마련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강원도 내 곳곳에서는 어린이부터 가족 단위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대부분의 축제들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마련됩니다. 플라이 강원의 모든 국제 노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항공기 정비로 인해 제주 노선을 제외한 국제 노선에 대해 다음 달까지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김난영 아나운서 봄나물 혹시 좋아하세요? 저 진짜 좋아하죠. 어떤 거 좋아하세요? 보통 이제 두릅 데쳐가지고 초장 찍어 먹고요. 네. 그리고 냉이나 달래 넣고 된장국 끓여서 먹는데 네. 사실 곰치의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곰치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군침 도는 네. 소식인데요. 자, 이번 주말에 양구군에 가면 실컷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5일에 개최되는 양구 곰치 축제 소식입니다. 전소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이 파릇파릇한 곰치로 가득합니다. 고원이나 깊은 산의 습지에서 주로 자라는 곰치는 쌉싸름한 풍미를 자랑하는 양구군의 대표 작물입니다. 최근에는 하우스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데 손바닥만한 크기까지 자라는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가 제철입니다. 봄에 일찍 올라오죠. 지난 겨울을 이제 나가지고 1월 달부터 이제 가온을 시켜서 양구 곰치는 일교차가 크고 서늘한 고산지대에서 재배돼 맛과 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유의 쌉싸름한 맛은 봄철 입맛을 도두기로 유명합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렇게 잘 자란 곰치는 곧 있을 축제에 사용됩니다. 양구군의 곰치 재배 농가는 약 60여 가구입니다. 최근에는 제철을 맞아 아침 일찍부터 곰치 수확이 한창입니다. 1kg당 12,000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데 찾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양구군은 지역 곰치 농가들이 올해 약 25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레포츠 공원 일원에서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양구 곰치 축제도 다채로운 행사와 먹거리로 곰치 판매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곰치 채취부터 떡이나 피자, 핫도그 등 다양한 음식까지 만들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특히 어린이날 연휴와 축제 기간이 맞물려 있는 만큼 미술 체험과 종이 접기 교실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양구 곰치 축제는 20주년을 맞이해서 더 다채롭고 많은 행사를 준비했고요. 전국의 어느 곰치보다 더 맛있다고 자부합니다. 저희 양구 곰치 축제에 오셔서 더 싸게 구입하시고 그 곰치 많이 맛보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상청은 5일 양구군 일대에 최대 1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구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축제 현장에 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비가 오더라도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부 프로그램은 실내로 장소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네, 방금 만나고 오신 곰치 축제뿐만 아니라 5월에는 개최되는 축제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가족들과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이번에는 김수아 기자가 먹거리, 볼거리 가득한 도내 주요 축제 일정 소개해드립니다. 5월 강원도 축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 영서, 영동 할 것 없이 강원도 전역에 축제가 예정돼 있는데요. 먼저 원주로 가보겠습니다. 25년째 계속되는 원주 한지 문화제가 5일부터 10일간 개최됩니다. 원주는 예로부터 한지의 원료인 당나무밭이 많아서 한지의 고장으로 불렸는데요. 그에 걸맞게 시민들도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개막식에는 시민 모델이 한지 의상을 선보이는 패션쇼가 열리고요. 또 밤에는 시민이 직접 만든 3,000여 개의 한지 등이 정원을 비출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소원등 만들기, 제기차기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습니다. 또 다른 원주의 5월 축제는요, 원주 용수골 양귀비 축제입니다. 축제는 19일부터 6월 6일까지 서곡리 용수골 마을 일대에서 진행되는데요. 3만여 제곱미터의 드넓은 초원이 빨간 양귀비로 물들어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게 됩니다. 양귀비는 보통 5월 말 만개하는 꽃이라는 점 방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축제 측은 또 양귀비가 오전에 피고 오후엔 꽃잎이 하나둘씩 떨어지는 습성을 가져서 오전 방문을 더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춘천에서 열리는 축제 살펴볼까요? 반려동물 친화도시 춘천답게 반려동물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13일에서 14일 이틀간 춘천 강아지 숲에서 진행되는 이번 축제 기간에는요.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까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려견이 주자로 나선 스포츠 대회, 셀프 스튜디오, 반려동물의 성향을 알아보는 DBTI 테스트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반려동물과 색다른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춘천 나들이 하면 남이섬이 떠오르죠. 남이섬에서 5일부터 세계 책나라 축제가 개최됩니다. 올해는 핀란드를 주빈국으로 열려서요. 캐릭터 무민 전시회, 그림책 숲속 전시회와 구연동화 공연, 핀란드 공예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들이 하면 또 먹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정선의 대표 나물, 곤드레 산나물 축제가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됩니다. 곤드레뿐만 아니라 취나물, 곰치, 토종, 황기 등 정선의 신선하고 맛 좋은 산나물을 맛보러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축제인데요. 축제 기간 진행되는 산나물 직거래 판매장, 가수 공연, 시골 음식 뷔페장 등을 통해 정선의 맛을 온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동해안으로 가볼까요? 킹크랩을 반값에 살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바로 동해안 킹크랩 페스타입니다. 5일부터 7일까지 동해 추암해변 인근에서 열리는데 행사 기간 신선한 킹크랩과 대게를 시중가의 절반 값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축제는 동해안 주변을 국내외 수산물의 유통 판매 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올해 처음 개최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연휴 기간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는 4일 밤부터 오기 시작해 6일 오전 그칠 예정입니다. 5일 오후부터 6일 새벽에 특히 집중되고요. 기상청에 따르면 30에서 100mm가 오겠고 일부 지역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7일 이후에도 지속되는 축제가 많은 만큼 남은 5월 동안 도내 다양한 축제 즐길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지난 2일 도내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인 SFTS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천군에 사는 60대 여성으로 평소 밭일과 산나물 채취 등 야외 활동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SFTS는 주로 4월에서 11월 사이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고 최근 5년 사이 도내에서 모두 140명의 환자가 발생해 25명이 사망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의 모든 국제 노선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현재 A330 200기종이 8일부터 정비에 들어감에 따라 국제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이 강원은 제주 노선을 제외한 모든 국제선은 다음 달까지 운항을 중단할 계획인데요. 갑작스러운 운항 중단 사태로 출국을 준비했던 이용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예전에는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솥동굴이 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됐는데요. 멸종 위기에 놓인 생물은 지금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네, 야생 생물을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머리 위에 뿔이 난 듯 검게 물든 깃이 눈에 띕니다. 전남 영광군 육산도에 서식하는 여름철새 뿔제비 갈매기입니다. 전 세계 1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희귀종으로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위협 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든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가 등급을 나누어 지정합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는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인간 생활에 나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 종을 보전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강구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멸종위기 종을 야생생물을 지정하여 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5년마다 개정하고 현재 총 282종이 지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뿔제비 갈매기와 고니, 느시 등 9종이 1급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고 2급에는 불나방과 얼음치 등 18종이 지정됐습니다. 등급이 변경된 종들을 제외하고 5년 만에 총 15종이 늘었습니다. 인간이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그 서식지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서식지 파괴로 인한 환경 오염이 2차적인 원인이고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멸종위기종들이 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보건센터는 야생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지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멸종위기종의 보건은 연구자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서식지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이나 해당 기업에서 함께 할 때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서식지 보존을 위한 좋은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해 주시고 기업에서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앞으로 멸종위기종의 보건에 좋은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논란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추경 예산에 대해 원광수 원주시장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원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아카데미 극장 문제로 민생 예산 처리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이 수차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찾아가 협조를 구했지만 파행을 막을 수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원 시장은 원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쯤 춘천시 용산리의 한 배수로 인근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일 경기도 시흥에서 A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을 벌여왔는데요. 경찰은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4일 새벽 2시 20분쯤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주택 절반가량이 불에 탔으며 소방서 추산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 사용 부조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강릉시가 지난달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주택과 건축물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4월과 5월 상하수도 고지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불 진화에 사용한 소방용수와 산불로 인한 누수분의 경우 5월분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를 받은 후 감면 신청서를 접수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전세 관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전세 피해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손실하는 경우 등인데요. 원주시는 최근 2개의 동 약 22가구가 입주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전세 피해 상담을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상담 창구는 오는 8일부터 주택과 주거복지팀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설악산 신흥사와 오대산 월정사 등 국립공원 내 사찰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가 4일부터 면제됩니다.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방문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아온 국립공원 내 사찰 65곳이 무료 입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요. 강원도 내에서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되는 사찰은 설악산 신흥사와 백담사, 오대산 월정사 등 모두 7곳입니다. 문화재청은 민간단체가 국가지정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